시작하겠습니다. 재미는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 수능 이번 주에 수능 시험 치른다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근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보통 여기 중개사 공부 시작하려고 하면 집안이 편해야만 공부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수험생이 있다고 하면 공부를 좀 못하시고 수험생이 다 끝나면 그때 공부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 수험생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자제분들에게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짧게 공부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모든 시험은 짧게 끝내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그리고 빨리 현업에 나가셔야만 돈 좀 벌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복습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습 안 해놓으시게 되면 복습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버려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포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때는 1차만 전념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과목은 공부만 좀 제대로 해놓으시면 나머지는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은 좀 수업 시간 중에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해시켜주게 되는데 그것만 따라가시면 되고요. 공법은 새로운 용어가 워낙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공부하시는 게 교재 절반 있다고 하면 절반 중에 20% 나오는 거는 아예 안 합니다. 한 10이나 20% 이상의 지엽적인 게 나올 때 있습니다. 이건 아예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공부하시게 된다면 이 4분의 1만 해 나가시는 게 기본적으로 한 60점 나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다 하신다고 하면 한 80점 정도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온다고 하면 90점 정도까지 나오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반복해서 정리해 나가는 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은 12문제 출제되는데 어떻게든 9문제, 10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저 국토계획법이 9문제, 10문제 맞추실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가 충분히 숙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방법이 제대로 잡혀주셔야 됩니다. 진짜 오랜만에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책상하고 친해지는 것도 참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 나가시는 게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게 됩니다. 학원 오실 때 재미있으십니까? 지옥 같으십니까? 재미있게 학원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다들 나중에 협업하게 되었을 때, 공동 중개하게 되었을 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예. 이 중에 가끔 어떤 분은 파는데 전문가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남양주에 완전 중심 중개업소 차릴 수 있고 아마 지금 같이 이야기하시다 보면 성격도 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전혀 친해질 마음이 없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시험은 누구 떨어뜨려야만 합격하는 그런 시험은 못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돈독하게 해 나가시는데 이제 너무 돈독하셔가지고 수험 생활 중에 가지 말아야 되는 곳 있습니다. 나이트 클럽이나 술집이나 노래방 너무 지나치게 즐기시게 된다면 함께 학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배제하시고 다만 우리 중에 좀 중심이 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신다고 하면 그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잘 되셔야 되죠. 예, 40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 차셨죠? 잠깐 다시 살펴봅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지정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라고 하면 시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동일한 도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하기 전에 사전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죠.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입니까? 공청회입니까? 공청회. 이 공청회에 있어서는 14일 전에 미리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해야 되죠. 승인권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국토였습니다. 이들은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한 이후 수립권자에게 송부하면 송부받은 수립권자가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람 기간은 며칠? 30일.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간 제한 없죠. 언제든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기 때문에 공람 기간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이 되게 됩니다. 여기 공람 절차는 주민 의견 청취 아니었습니다.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알려주는 제도이지 수립 시에 필요했던 절차가 아니었죠.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러면 40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찾으셨죠? 1번입니다. 양가 1번 시장군수 공동수립입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줄쳐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는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시장 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관할 시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에 도지사 단독 수립 한번 봐놓습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승인 신청 없는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며 한 장 넘기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 수립 찾으셨죠? 국가계획 주셔놓습니다. 그리고 1번이라고 해주십시오.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이 지정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승인 신청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그와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6번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요청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그와 밖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2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수립과 승인에 관한 절차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각종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공법 전체에 걸쳐 각종 기준을 정하는 자는 항상 장관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 수립권자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시정되었다면 시도지사가, 동일한 도에 경기도의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시장 군수가,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일반법과 특별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개인과 개인이라고 하면 민법이라고 하는 사법을 적용하지만 그 법률행위의 한 축을 상인이, 주식회사가 담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상법 적용한다는 이야기 아직 안 들어보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원칙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고요. 예외는 특별한 제한 조건을 정했을 때 적용되는 상황을 예외라 표현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예외 조건 충족하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 예외는 3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숫자 3 받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었다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저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되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합의해야 되는데 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저 광역계획권의 관할 관청은 누구입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그 광역계획권의 관할 관청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때 그 지정 목적이 있는데 3년 동안 시도지사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국가 발전 계획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면, 그래서 KTX라고 하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설치하는 광역시설인데 그 KTX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지만 이 KTX가 정차하는 역, 모든 시군에 각각 역 만들게 되면 그게 무궁화 의지 KTX 못 되죠. 그러면 그 KTX의 정차역을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계획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경우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발 장관과 함께 수립하고 싶다고 요청해온다고 하면 부딪힐 수 없죠. 다만 이런 분은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 개발 이익과 관련된 부수입, 리베이트라고 하는 게 이분들이 챙기려고 하실 것이 이분과 함께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리베이트가 아예 없거든요. 우리 세상 살아오다 보면 우리 주변의 각종 개발 사업,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되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돈 한 푼도 뒷돈 안 받으셨겠죠.
그리고 예전에 뭐 자원외교 한다고 하면서 여러 군데다 투자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수한 게 1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리베이트 받은 적 없으시겠죠? 아,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각종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자기가 두도하려고 하지 남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진짜 불가능하다고 장관과 함께 수립하겠다고 요청해온다고 하면 장관도 함께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것 몇 개? 3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지사가 동일한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3년 이내 승인 신청 없었다고 하면 도지사가 정한 광역계획권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발 같이 해달라고 요청 있었다면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도지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 협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그 역량이나 실력이 현자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지만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기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기초조사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시군이라고 하면 아예 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 단독으로 수립해달라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협의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도지사 단독 수립을 협의하여 요청한 것을 말합니다. 그냥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수립 요청한 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각 몇 개? 3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으로부터 3년 이내 각각 승인 신청 없다고 하면 국토가 단독 수립하는 것이죠. 국가계획과 맞물린다면 장관이 단독 수립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요청하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함께 수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지사 수립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 승인 신청 없었다고 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하게 되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하며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도지사의 단독 수립을 요청했다고 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것 몇 개? 각각 3개. 각각 3개. 이 3이라는 숫자가 기억나셔야만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내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 없을 때 국토가 단독 수립한다. 거기까지 정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토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각각 3개씩 그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가능하시죠?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그냥 국토는 예외적인 수립권자이다. 예외 몇 개 있다? 각각 3개 존재한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 조정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안 보는 쪽으로 마음을 굳혀주십니다. 아마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딱 한 번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안 보는 것으로. 다만 이 조정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거나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공동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견, 내용 타협하라는 이야기죠. 그 타협이 안 이루어진다면,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급자에게 조정을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 조정 기능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평상시에 보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 사셨죠?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는 국도이죠. 그래서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그냥 보기만 하십니다. 시의사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고 2번 도지사 승인입니다.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받는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가 국도였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의 관할 과정은 국도이죠. 그래서 승인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승인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십니다. 43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 찾으셨죠? 1번 기초조사입니다. 동그라미 1번을 함께 보십니다. 2, 3에 대해서는 보는 거 아닙니다. 1번 잠깐 살펴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는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변경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원칙 시의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지만 예외적으로 각각 세 가지 경우를 하면 국도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와줄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시도의사, 도의사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동일한 도,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에 걸쳐 지정되었다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수립권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원래 수립권자는 원칙 시도의사 공동 수립하거나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지만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립권자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제일 높은 사람 장관이죠. 그리고 시도의사, 그리고 시장 군사.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 군수 이들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기초조사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번 그리고 3번 이런 거 안 보는 겁니다. 자료제출 요청이나 기초조사 의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2번 주민 의견 청취. 동그라미 부분에 공청회 차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 가로해 놓습니다. 이들은 수립권자였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청회 열어 공청회 주셔놓습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 가로 해놓습니다. 의견 들어야 하며 공청회 제시된 내용이 의견이 타당한지 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절차입니까? 공청회입니까? 공청회. 그리고 이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것이죠. 수립하는 때는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이 공청회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입니다. 여기 관계 전문가라고 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대학 교수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관계 전문가이고 우리도 자격증 따셔서 중개업 하시다 보면 관계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조찬 모임이면 가시는데 아침밥 주거든요. 그래서 7시에 모이라 하고
밥 먹으면서 하게 되는데 오후에 공청회 하게 된다면 그때는 뭐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실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공청회 개최 사항과 관련된 참 좋은 이야기 그냥 전하십니다. 다만 제가 14일이라는 말 드렸죠. 그거 외울 거다. 그냥 알고 있다. 그냥 알고 있다. 그 생각 드신다면 박스 속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한다. 확인되시죠? 설마 이거 줄 치시는 거 아니시죠? 벌써 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공부하는 게 잘 되고 밑줄 치시게 된다고 하면 아마 밑줄 치는 거 신경 쓰다 보니 설명 못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설명 미리 드리고 필요한 내용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크게 문제 없지만 다른 분이 설명과 동시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줄 칠 시간이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냥 자대지 않고 쭉쭉 그어 나가시는 겁니다. 볼펜을 그어 놓는다 하더라도 다 보이십니다. 내용은. 너무 깨끗하게 책을 만드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줄치라는 부분만 줄치시고 가루하라는 것만 가루하시는 것이지 엉뚱한 데는 아예 하시는 거 아닙니다. 괜히 공부 양만 늘어납니다. 공법은 잠깐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고 하면 남는 시간에 노셔야 되죠. 다들 생활이 있지 않으십니까? 쉬셔야 되지. 대신 1차 두 과목에 대해서는 꼭 잘 안 되는 과목 하나만큼은 매일 1시간씩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 1시간씩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빨리 잡으면 잡을수록 중개사 수업이 아주 편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원도 3월달이나 4월달쯤에 모의고사 보시는데 그 모의고사 첫 번째 시험에 1차 두 과목 중에 하나가 60 이상 나오게 된다면 아마 상위 10%에 포함되실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가 아니라 전국의 상위 10%이시거든요. 그때부터는 마음 편하게 시험 볼 때까지 쭉 공부하시는 패턴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급해지시거든요. 왜 나는 공부 안 될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어디만 공부하고 있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떤 분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시는 분 계시는데 학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오셔가지고 그날 할 거 잠깐 훑어보시고 그 훑어보는 게 11월 달부터 진행했다고 하면 이미 책에 어디에 줄쳐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도할 게 이 줄쳐진 부분에서 한번 나오겠군 하면서 쭉 훑어보시는 게 학원에서 한 30분 정도면 되신다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끝나시고 식사하시고 어디 남양주에 좋은 도서관 있지 않으십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파트끼리 해가지고 쭉 모여서 공부하신다더라고요. 그리고 한 5시 또는 6시까지 하시고 집에 가시는데 그걸 빨리 하실수록 빨리 1차 과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 꼭 자제분에게 하는 이야기 똑같지 않으십니까? 저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죠. 하여튼 잔소리뿐입니다, 제가. 하지만 그냥 제가 다들 내년 시험 끝나시고 나서 즐거운 마음에 단풍놀이 가시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필요하십니다. 가끔 단풍이 핏빛으로 보이면 안 되시거든요. 피는 나십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최소한 공부해 나가시는 게 1차 두 과목 중에 하나는 꼭 잡는다. 그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구동성으로 뭔가 한 과목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차는 무조건 하셔야만 2차는 좀 나중에 편해집니다. 그래도 2차는 줄친 것만 해주시고 그냥 대충 줄치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되어 있지만 본질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협의 심의 차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 동그라미 직접 수립 또는 변경 수립 변경 가로해 놓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리고 가로 속에 시도 지사와 공동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다. 아직 이해 안 되십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승인이란 말이 있고 수립 변경이란 말이 함께 존재합니다. 앞서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등에 있어서는 수립 변경이란 말만 봤지 그때는 승인이란 말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 협의심의 파트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거친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승인이란 말이 추가되는 것 확인되시죠? 이번 의견 제시 그냥 지나가시고 3번 도지사 승인입니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승인 동그라미 놓습니다.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수립 변경 가로에 놓습니다. 시장 군수와 공동 수립 변경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은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인용한다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민법 시간에 또는 다른 법률 시간에 준용이란 말 보게 되면 저 준용은 인용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인용이란 말을 법에서는 준용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용한다는 이야기 보면 그냥 인용한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행정기관 장에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앞서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만약 도지사가 승인하게 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데 그 관계 행정기관에는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고자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서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때 협의관청에는 누구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포함한다. 그렇게만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관계 행정기관장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한다. 그것 줄쳐 놓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공고 열람 찾으셨죠? 공고 열람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한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줄쳐놓습니다. 시도지사 줄쳐놓습니다.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 공고 방식으로서 세 번째 줄에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 30일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게 있습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개념 보시면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다. 정의 기억나시죠?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가능, 불가능했습니다. 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존재할 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이해이십니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로 만들게 되면 그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이죠. 저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 국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면 장관. 동일한 도인교가 나면 도지사. 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였습니다. 수립하고자 하는 때 거치는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공청이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에게 승인 신청하게 되면 승인권자는
협의,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에게 송부하며 수립권자라 하여금 이를 공고 열람하게 하죠. 광역도시계획 공고하는 자는 수립권자이지 승인권자 아닙니다.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립권자는 원래 시도의사와 시장군수이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만약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고 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라면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예외적 수립권자였다면 자기가 자기에게 승인받는 것 있다 없다. 내가 수립한 걸 내가 승인받는다? 하나 여쭈게 있습니다.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자제분이 생활계획표라해서 하나 들고 왔습니다. 평상시 학교 갈 때는 한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갔었는데 이제 방학도 되고 했으니 잠 좀 푹 자야 되겠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기상하고 밥 간단히 먹고 오후 시간대는 한 대부분 TV나 친구들과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저녁 한 6시쯤에 저녁 먹고 또 저녁 시간대 친구들이랑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한 밤 11시 정도에 잠을 자겠다고 하는 생활 계획서를 들고 오면 그냥 승인해 주십니까? 빠꾸 하십니까? 빠꾸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 그 자제분이 그 생활계획표를 자기가 수립하고 자기가 승인하게 된다고 하면 자기가 수립하면 끝나는 것이지 따로 누구한테 승인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립하는 자와 승인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으로 승인권자였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죠. 수립할 수 있죠. 그러면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러한 절차 당연히 거칩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당연히 거칩니다. 승인하는 것입니까? 이때는 수립하는 것입니까? 장관이 수립권자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 그냥 수립한다.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되게 된다면 그때는 협의, 심의도 수립에 필요한 절차이지 승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서로 다르다면 그걸 전제하게 된다면 협의와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절차이지 수립에 필요한 절차 못 되죠.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협의 심의는 수립권자가 거치는 절차입니까? 승인권자가 거치는 절차입니까? 승인권자가 거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저 승인권자가 기초조사한다? 기초조사 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수립권자가.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공청회 한다. 그것 맞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협의는 수립권자 하는 것입니까? 승인권자 하는 것입니까? 승인권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승인권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협의, 심의는 승인권자가 거치는 절차이고 기초조사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누가? 수립권자가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서로 다를 때 수립권자는 주민 공청회 개최한다. 맞죠? 승인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승인권자가 필요한 것은 무엇만? 협의심의만. 저 기초조사와 공청회 등은 수립권자가 이미 절차 거쳤고
저 이후에 수리권자가 승인 신청한 것입니다. 승인권자 신경 쓸 것은 협의, 심의만 신경 쓰는 것이지 수리권자가 진행했던 절차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수리권자가 공청회 개최한다는 말은 맞는 이야기지만 승인권자가 공청회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할 일 아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극복하셨다고 하면 아주 잘하신 건데 이게 한 방에 해결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 공부하시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협의와 심의가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이다. 그리고 기초조사 등은 수립에 필요한 절차라고 보셨는데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건 시도의사이건 시장군수이건 같은 사람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나뉘어 있는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신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 기초조사와 공청회는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이고 이를 진행할 의무 가진 자는 수립권자 하는 것이죠. 협의 심의와 관련되어서는 누가? 승인권자가. 만약 승인권자가 기초조사 한다고 하면 맞다들이다?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승인권자는 협의 심의 절차만 하는 것이지 앞서 수립권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국가계획에 관한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때 만약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승인받는 거 아니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라면 이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입니까?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입니까?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이분은 수립권자로서 당연히 기초조사와 공청회 해야 되고요. 여기 협의 심의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분리되었을 때는 승인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이지만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한 사람이라고 하면 수립에 필요한 절차만 끝내고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협의 심의 절차도 같이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였다고 하면 저 협의 심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때 협의 심의 거쳐야 된다. 이땐 맞습니다. 만약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서로 다른데 수립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 심의는 승인권자 처리할 절차이지 수립권자 할 일이 아니거든요. 수립권자 할 일은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까지만 협의 심의는 승인권자가 거치는 절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관이 수립권자로 등장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승인에 필요한 절차였던 협의 심의는 수립하는 절차가 되어버립니다.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서로 달랐을 때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절차이고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만약 예외적인 국도가 된다고 하면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그때는 수립에 관한 절차가 되죠. 사실 국토부 장관이 수립권자라고 하면 이것만 끝내고 수립하게 된다면 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뭔지 모르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검토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빠진 상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수립하기 전에 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4페이지에 3번 협의, 심의 찾으셨죠? 앞서 동그라미로 수립 동그라미 한 거 기억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승인이란 말 빼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것 맞죠?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라고 하면 이것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빼고 지문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인할 때 협의심의 절차 거쳐야 되지만 저 승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라고 하면 수립할 때 협의심의 거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법률 용어 참 헷갈리시죠? 근데 이걸 지금 한 번씩 봐놓고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는 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우리 보실 이야기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개념정의 함께 보셨고 절차와 관련되어 광역계획권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보셨고 기준 누가 정한다? 전국에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이 결정한다. 그리고 수립권자는 누구이다? 시의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국도가 수립권자이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에는 타당성 검토 없습니다. 되신 겁니다. 저 혼자만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 보실 도시, 군, 기본 계획도 광역도시계획과 동일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도 광역도시계획과 동일합니다. 얘도 정의. 잠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기 도시, 군, 기본 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한 장기 발전 방향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시군, 특시, 특도,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종합 계획이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도시군 기본 계획 중에 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거든요. 울릉군이라고 하면 그러한 비용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인구가 한 5만 명이 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직접 못 만드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중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시군을 단위로 수립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수립 안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저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이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공청회는 공법에 딱 세 군데만 공부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 다산 신도시처럼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 절차 거친 이후 공청회 개최합니다. 세 곳 빼고는 공청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와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공청회 보고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 함께 보신 겁니다.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신청하게 되는데 특별히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승인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고 수립권자라 하여금 이를 공고하고 열람하게 하는데 열람 기간은 며칠? 30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된 공람 기간 14일입니다. 공청회 14일 전이었습니다. 얘는 확정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30일 이상이 되는 겁니다. 서로 차이 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타당성 검토해야 되죠. 몇 년마다? 다 하셨습니다. 전 5년만 타당성 하는데요. 관리계획도 합니다. 기본계획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렇게 보시면 다 끝나십니다. 이제 쉬었다 하시면 되는데요.